안녕하세요. 저희는 AI 딥러닝 수업 기말 팀 프로젝트에서 N그램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다룬 정치외교학과 김영민, 경영학부 김정민, 수학과 박정헌, 영어 영문학과 김지유입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 이유와 언어 모델의 정의, 단어 N그램 언어 모델의 탄생과 발달 과정, 이론적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론의 한계와 해결책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 N그램 모델이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느냐를 살펴본 다음 활용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AI 알고리즘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N그램 언어 모델은 통계적 언어 모델이라서 좀 옛날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N그램 언어 모델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발전하는 그런 모델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N그램을 주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N그램 언어 모델이란 언어 현상을 모델링하고자 단어의 배열에 확률을 할당하는 그런 언어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전 단어의 모든 단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N개로 정한 일부 단어만을 고려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네, N그램은 그 주창자인 클라우디 셰넌의 정보 이론에서 시작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론이 자연어 처리에서 활용이 되면서 N그램이 발달하였습니다. 예, 자연어 처리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의 의미를 분석해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네,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언어 모델인데요. 언어라는 현상을 모델링하고자 단어 시퀀스에 확률을 할당하는 모델입니다. 이때 입력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고 출력값은 입력했던 문장에 대한 확률입니다. 이제 이 언어 모델의 가장 큰 목적은 자연스러운 단어의 시퀀스를 찾아내는 것이죠. 네, 언어 모델이 비지도 학습인데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 패턴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토큰의 순서를 부여해서 연속되는 지도학습으로 바꾸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학습으로 바뀐 언어 모델이 통계를 이용한 모델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모델이 있는데 N그램은 이제 전자에 속하죠. 통계적 언어 모델이 먼저 발달을 하고 Bag of Words, 자기얘기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통해서 N그램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 N그램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N그램 모델의 이론적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그램 언어 모델은 이전과 달리 N개의 단어만을 시퀀스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N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퀀스를 몇 개로 구성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N이 1, 2, 3인 경우에를 각각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이라고 부르며 그 이상도 있습니다. 예,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시퀀스를 예측할 때 N-1개의 단어에만 의존한다는 것. 그래서 아래 예시에서 An adorable little boy is spreading someth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쿼드그램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면 N-1개인 3개, 앞에 있는 3개의 단어만 고려가 되기 때문에 boy is spreading만 고려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구현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이 자기회귀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앞선 N-1번째까지 발생한 각 토큰의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문장 혹은 단어의 흐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W1부터 WN까지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은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N번째 단어의 시퀀스가 형성될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하면 N-1번째까지의 단어가 올 확률에 N번째 단어가 올 확률을 곱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N그램의 이제 다시 자기얘기 언어 모델의 구현 방식을 이제 살펴보면 전체 확률을 조건부 확률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토큰마다 조건부 확률은 다음 수식 이 C 있는 수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N그램에 적용을 시키면 달라지는 점은 전체 시퀀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N-1개의 시퀀스만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가정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마르코프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르코프 가정은 특정 시점에서 어떤 상태의 확률은 최근 상태에만 의존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문장 혹은 단어에서 확률은 각 순서마다 발생하는 XI의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제 ng을 활용하여 이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n그램 모델에서 중요한 게 퍼플렉시티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퍼플렉시티는 언어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 평가 지표입니다. PPL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퍼플렉시티가 낮다는 것은 언어 모델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퍼플렉시티가 낮을수록 언어 모델이 정확하다는 뜻이고, 이 PPL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확률의 역수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퍼플렉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려하는 그런 단어의 수,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야 되지 하는 단어에 고려하는 개수가 많다는 뜻이고, 많은 단어 중에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PL을 최소화하는 그런 어, 최소화한다는 뜻은 이제 문장의 정확도를 최대화한다는 건데, 이 n그램에서 그 n의 숫자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전 단어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퍼플렉시티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퍼플렉시티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자기얘기 언어 모델에서의 이 희소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없는 경우에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희소성 문제가 있었는데, n그램도 뭐 한 개의 단어를 보거나 두 개의 단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근의 토큰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코퍼스에 만약에 등장을 하지 않으면 희소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조금 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어서 n그램 언어 모델의 한계와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 못 본 단어 조합이라는 한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가 있으면 단어 조합을 학습을 아예 못해서 이제 이 예측치를 못 내놓는 그런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장기 의존성의 문제인데, n그램 모델이 그냥 최근에 있는 단어를 고려하는 것이다 보니 이 맨 앞에 있는 그런 글자 혹은 뭐 문맥을 파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기 유전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n의 숫자를 늘리게 되면 또 희소성의 문제에 빠지고, n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예측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학습하는 이 말뭉치 코퍼스의 이런 분야 도메인에 따라서 모델의 정확성이 좌지우지된다는 점인데,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단어의 뜻이 많은 그런 단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예측을 하려면 그에 맞는 코퍼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앞서 봤었던 희소성의 문제와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싱이랑 백오프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두 기법은 모두 이제 희소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0이 되면은 아예 예측을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니까 분자와 분모에 특정 자연수를 더해서 확률값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백오프도 마찬가지로 n이 충분히 커서 희소성의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순간에만 n 값을 충분히 작게 만들어서 임시 방편적으로 확률을 정의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현재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서는 품사를 이용하는 KN 스무싱이라는 기법도 있다고 하네요. 네, 또 해결책으로는 적용 분야에 맞는 코퍼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한 자연어 처리인데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봤었던 RNN과 같은 개념을 자연어 처리에 이용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RNN을 살펴보면 인풋 벡터의 값이 아웃풋 벡터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되어서 아웃풋 벡터에 다시 영향을 주고, 또 다음 인풋 값에 또 다시 영향을 주고 해서 과거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RNN 모델이고, 이를 발전시켜서 LSTM이라는 모델도 나오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하는 머신러닝 GPT 모델이랑 구글에서 개발한 이제 버트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또 n그램 언어 모델을 코드로 구현을 해봤고요. 네, n그램 언어 모델은 이제 활용되는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 및 문법을 체크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음성 비서에서도 활용이 되고,
최근에는 악성 코드나 아니면 APT 공격을 탐지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